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서 포장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간편하게 실시간 투자 전략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준비해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뒀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중 편한 방법 택하셔서 오늘 이번 주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가오는 다음 주 그리고 8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결과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고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2차 전지주들의 급락세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에서 출회된 매물이 반도체 대장주들에게 유입되며 코스피는 거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9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2,600선 위로 복귀했고요.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20% 가까운 폭락으로 마치면서 코스닥은 2% 가까이 내린 88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 심리적 저항선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낙폭이 매우 깊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1분기 성장률 확정치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 줄면서 3주 연속 감소세에 이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3대 지수는 0.6% 전후의 내림세로 마치면서 다우산업지수는 1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일 아침 2종목씩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가을 종목만 잡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밀키트 종목들 수익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고 나면은 그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죠. 시장이 우리 시장 하락을 하더라도 밀키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고점 기준이 아니라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LS와 가온칩스는 벌써 26%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그 외에도 대원광업 같은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도 급등이 나오면서 1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종목 선별 더욱더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요. 자리 옮겨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시작은 좋았지만은 지금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장 좀 계속해서 하락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간밤에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우리 시장 8월의 대책 시청자분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저희 글로벌과 우리 시장 분석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승할 만한 테마에서 탄탄한 종목 발굴까지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매일 아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투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희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좀 강한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밀키트 종목들 얘기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갈로 맞았습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또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만큼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자,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내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주말 동안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열어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도 저희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 지금 자막에 보이고 있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밀키트라고 적어서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주말 동안에도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우선은 또 시장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우리 시장은 이틀 동안 낙폭이 나오면서 코스닥 거의 이틀 동안 6% 가까운 내림세가 나왔고요. 다우지수 1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젯밤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의 전환인가 걱정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근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저희 글로벌 시장 하락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전강 후약 장세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젠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죠. 예, 장중에 어느 정도 이 상승 흐름으로 GDP의 추정치를 좀 상회하면서 이 확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런 모습이 전체적인 미증시에 좀 경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지만 이 추가적인 앞으로의 시장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또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뚜렷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디락스 장세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유럽 증시에는 전체적인 호조적인 내용으로 좀 작용이 됐다. ECB에서는 현재 매파적인 내용들이 덜했다. 이런 내용들로 있어서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 이에 따른 종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일 마이크론의 상승 흐름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빅테크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에 따른 국내 증시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종목들도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우리가 이 종목의 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섹터들 이외에 이전에 눌려있던 종목들이라든지 반도체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단 결국에는 순환매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라든지 향후 눌려있던 충전소라든지 이런 테마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 이렇게 상이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런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도
상이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즉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 즉 코스피의 강세 흐름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미증시에 나타났던 마이크론의 상승 그리고 전일 반도체 주들의 IDM 중심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그런 배경이 어느 정도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마이크론 얘기도 해주셨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사실 그 전부터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좀 시소처럼 내려가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떠오를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옮겨오는 모습 어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다시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로 포트를 채워볼 때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저는 무조건은 반도체, 이제는 반도체다. 이런 반도체. 내용들이 전일 뚜렷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미 실체 있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투트랙 전략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 내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적기라고 하는데 2차 전지만 올라가고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너무 상승 흐름이 편중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반도체 포트를 짠 게 현재 잘못된 전략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이 투트랙 전략과 시속 게임, 즉 2차 전지의 수급이 빠져나가니 이제 다시 반도체로 들어올 만한 환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포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 혹은 2차 전지 포트를 강하게 들고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에서도 지금 현재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양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저는 어느 쪽을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핵심적인 포트폴리오와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 내에서도 어떤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메모리냐 혹은 네. 비메모리냐 네. 혹은 반도체냐 파운드리냐 디자인 하우스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HBM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고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강세로 이전이 될 때가 됐다. 그에 따른 근거는 이 2차 전지 강세였던 에코프로 형제들의 매수세가 이 비어있던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IDM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배경들은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단 두 가지예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과 파운드리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HBM이냐 파운드리냐 그리고 반도체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2차 전지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지금이 적기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전일 상승 흐름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면서 네.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 저희가 이제 종목을 준비를 해주시면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풀어주시고 있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그 기업이 하는 일과 또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 또한 그렇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스트림 전문가님 덕분에 너무 쉽게 공부를 매일 하고 지식이 쌓여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도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워가야 할 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사실 어제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오늘 방송 종료 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이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저희 TV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으로 옮겨 오신다면 이 반도체 업황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때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료 방송 어디서 시청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방송 종료 후 9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자, 저희 팍스탁 홈페이지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료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또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더워진 만큼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라고 회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별다방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은 커피도 받으실 수 있고 윤수림 전문가님 무료 방송까지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전화 주시고 또 전문가님과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수익률도 다시 한번 오늘 밀키트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앞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6월 26일 저희 첫 방송 첫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LS그룹주. 자, 어제 시장에서 다시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 LS 전선 아시아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전문가님께서 이 LS그룹에 대한 칭찬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5%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유 중이라는 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더욱더 길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앞서 잡아드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주목해 보신다면 이렇게 지수와는 상관없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수익 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저희 기업과 테마에 대한 설명 들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좀 힌트를 주셨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저희가 그 둘 중에서 사실 자금이 충분해서 이렇게 둘 다 넣으면 참 좋겠지만 한정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에서 과연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왜 도대체 뜬금없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도대체 2등 종목.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종목을 모른다고 네. 도대체 이 종목을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K 하이닉스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 보자. 어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장 매력적인 다크호스 같은 그런 이 반도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 전문가님 어제 아침에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희가 또 최근에 SK그룹주들 많이 가져오셨고 SK그룹주들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하이닉스를 들고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에코프로, 포스코, LS 그 다음은 SK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SK그룹주들의 행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SK그룹주들의 최태원 회장, SK그룹주의 최태원 회장이 나아가고 있는 행보가 지금 현재 좀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선거안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이 투자 가치와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는 뭐 HBM이라는 시장을 사실 선점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I 산업에도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현재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리튬 광산이라든지
혹은 이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맞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향후의 행보 내에서도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정말 직관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네. SK온이 북미에 배터리 공장 세우면서 뭐 2차 전지 관련 쪽도 잡고 있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인데 전문가님께서 그 이전에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과 함께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이제 연결된 관점에서 저희가 SK 하이닉스 지금 담아봐도 좋을 때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대형주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이 최고 적기다. 이런 오. 부분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상반기에 6.3조, 6조 3천억 적자에도 HBM은 날개짓. 이 말은 즉슨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런 내용들 다 떠나가지고 HBM은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구간으로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봤을 때 이 적자가 지금 6조 3천억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논리로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월요일부터 이야기 드린 시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네. 향후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벌 것이냐, 맞아요. 앞으로 나아질 만한 부분들, 사업이 어떻게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콜에 집중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와 전일 삼성전자가 이와 정확하게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모리와 이 전체적인 반도체가 바닥인 부분을 확인을 했다. 이제 부분은 상승할 일만 남았다. 좀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이야기 드릴 때 투자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일 이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매수세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물량을 팔고 그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무거운 종목들이 네. 전일 시장에서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52주 신고가 돌파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물량들을 도대체 받아낸 끌어올린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굴까요? 이탈한 네. 에코프로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매도세를 일관한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 모든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로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네.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강세 흐름을 이끌어냈다. 이는 즉 바닥을 뚫고 올라간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SK하이닉스가 전일 이 마이크론의 이 상승 흐름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대한민국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이 메모리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 베네핏은 너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최근에도 뭐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어도 그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오기에 5년,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기다리기가 좀 앞으로 저희가 당장 뭐 내일 10초 뒤에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기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온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탈했던 물량들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됐다. 네. 이는 즉 최근에 약세 흐름을 돌파하는 매수세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우리가 수급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성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좀 중점적으로 강하게 담아간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성장성이 너무나 기대되는 기업이지만 전문가님께 한번 설명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SK하이닉스 또한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재무제표가 너무 악화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6조 3천억이라는 분기 적자가 뭐 장난도 아니고 지금 하반기, 상반기에만 지금 6조 3천억의 적자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의 메모리 기업들은 이 국내 반도체에는 비수기를 한번 지나왔다. 이 비수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다 감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해 2023년 1, 2분기 모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이런 부분들이 HBM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강점으로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재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로 생각할 물량들은 다 나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 떠나갈 사람들은 잡지 않는다. 네. 이제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들어올 사람들만 들어와라 했더니 전혀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 정량적인 이 매수세와 이 수급을 부정할 필요가 없이 이 재무제표 또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네.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또 실체 좋아하시지만은 턴어라운드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겠죠. 자, 이 종목들 턴어라운드 된 시점에서 바로 발굴해서 뭐 무릎보다 혹은 그 이하에서 잡아서 그 이후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고 계신데 반도체 업황 지금이 적기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제부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해주시면서 오늘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밀키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SK하이닉스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만에 12만 원 선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종목 어제 또 10% 가까운 이 무거운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에 진입을 하는 게 적당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가격 전략은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도 우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저보고 허안정이라고 네,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처럼 좀 안정적인 대형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SK하이닉스 준비해 주셨다면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또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네요. 미래 컴퍼니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좀 뭐 장비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반도체도 미래의 컴퍼니도 미래가 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성이 좀 뛰어나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이 미래 컴퍼니도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네. 과연 이 상승한 종목들이 뚜렷한 이슈를 가지거나 혹은 뚜렷한 이런 실적 배경 뭐 뚜렷한 성장, 뭐 뚜렷한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은 뭐 뚜렷한 우리가 모멘텀 이슈, 뭐 강한 뭐 호재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정량적인 부분에 조금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네. 최근에 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배경은 말 그대로 2차 전지 양극재 내에서 강한 입지를 다졌다. 즉 기업의 펀더멘탈이 우량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초점을 한번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뚜렷한 기업의 펀더멘털과 뚜렷한 이 실체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잡아줄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한 강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 컴퍼니도 그런 부분들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강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이 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 실적과 주가의 강세는 오로지 이 펀더멘탈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에서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도대체 뭐라는 기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 쪽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1위,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국산화이겠죠. 이 반도체에서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래 컴퍼니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네. 그래서 미래 컴퍼니가 하고 있는 장비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라인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인더면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그래요? 그라인더의 국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우리가 장비를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반도체를 이 디스플레이를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표면을 깎아주고 이런 네네.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비 내에서도 이렇게 뭐 표면 처리라든지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국산 디스플레이 장비 내에서 점유율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는 이 시각 시스템이 네. 이 시각 시스템이 도대체 반도체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뭐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혹은 커브드 곡면을 깎아낸다든지 이런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장비 내에서도 플렉서블한 장비에 좀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으로 네. 미래 컴퍼니가 작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탄탄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미래 컴퍼니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내에서도 뭐 수술 로봇 또한 이렇게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의료 쪽 관련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핫했던 그런 네. 루닛이라든지 맞아요. 뭐 JLK라든지 지니너스도 있죠. 예, 맞습니다. 지니너스 같은 이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뚜렷한 이런 미래 수술 로봇 그리고 의료 AI 이런 내용들과도 굉장히 밀접성이 좀 깊다. 한편으로 호재성도 동반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끼가 네.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래 컴퍼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재무제표 또한 실체가 과연 있느냐? 단순하게 기술력과 특허만 가지고 뭐 로열티 매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2022년 그리고 2023년 꾸준하게 적자 말고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뭐 당연히 이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쪽도 다시 한 번 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만큼 네. 어찌 보면 이 미래 컴퍼니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만한 그런 기조와 분위기는 형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미래 컴퍼니 굉장히 실체 있고 뚜렷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은 자, 이름만 들어도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미래 컴퍼니 좀 생소하신 분들 반도체 장비 관련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의료 로봇 관련해서도 저희가 복강경 수술 로봇이 해외에서 좀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중에 해외 판매까지 진출을 노려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미래 컴퍼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도 잠시 후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전에 저희 방송이 지금 15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 이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활용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윤수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메시지로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QR코드 스캔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두 종목 모두 반도체 관련주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뜯어보고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 테마를 봐야 하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무료 방송에서 또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9시 20분 종료되고 나면은
시장은요. 잠깐 주변 정리하시고 9시 40분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참여하신다면 윤수림 전문가님과 또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팍스탁 홈페이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가입하시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회원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종료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시장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7월 28일 금요일 아침 오늘 시장은 시작된 지 한 5분 3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지수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상지수 구간에서 한 3% 정도 하락으로 시작했던 코스닥이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6% 정도의 강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행히 0.1% 정도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88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2,58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82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한 250억 정도 담아가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소폭 그리고 외국인은 20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는 구충제 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신풍제약 오늘도 20% 정도 추가 상승으로 오늘 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피라맥스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 다음 달 중에 결과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틀 연속 급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LFP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글이 오늘장 20%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관련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좀 보시자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장에서 여전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조리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 전후의 약세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58만 6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LS 그룹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강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LS 네트웍스 오늘 장에서도 23% 정도 강한 급등으로 시작하면서 현재 주가 7,5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H에는 좀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가까운 강세로 시작하면서 78,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의 시장 우선 출발은 약보합 수준에서 양지수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또 오늘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려야겠죠.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들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종목씩 전문가님께서 좀 떠먹여주는 종목들 받아가시면은 밀키트처럼 좀 손쉽고 든든한 매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전문가님께서 차트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던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12만 4천 원 돌파가 나왔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0.65% 정도 상승하면서 12만 4,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SK하이닉스 진입 가능한 가격 구간 어느 정도일까요? 네, SK하이닉스야 뭐 사실 지금 보이는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라는 대형주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를 좀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바로 지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으실 텐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상위 대형주들 또한 이 시장의 별개 흐름과 별개로 이 지수와 종목 자체적인 이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2만 5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12만 원대 구간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반도체 악재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61선 하단선 다크호스 하단선이 11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야 뭐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시장 그리고 글로벌한 행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신고가 돌파 또한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13만 5천 원대 구간은 우리가 정량적인 이런 손절 익절가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11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그리고 13만 5천 원대 구간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SK하이닉스의 성장과 국내 반도체 그리고 향후 행보를 좀 바라보면서 한번 투자에 좀 담백하게 임해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오늘 SK하이닉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다.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지만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계신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만 원 선에서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자리이지만은 혹시나 11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저희 미래컴퍼니도 얼른 타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컴퍼니는 지금 뭐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주가 현재는 44,300원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미래컴퍼니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타이밍일까요? 네, 미래컴퍼니 또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빠져주지 않고 오히려 지수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반도체는 뭐라 해도 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오히려 오늘 좀 눌리고 시작하는 게 더 향후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해드린 구간, 이 체크해드린 구간이 최근 들어서 이 상승 흐름을 억제했던 구간들입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이 미래컴퍼니가 다시 한번 올라왔던 구간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억제했던 구간 내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 내에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한번 잡아보자면 현재 4만 5천 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4만 2,500원 구간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반짝이는 그런 흐름들 내에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다크호스 상단선이 팽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5만 원 이상 구간까지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바라봐도 뭐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반도체주들의 강한 약세 흐름이 나타나거나 이 테마의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 37,5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미래컴퍼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도 오늘 일단 현재는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 넘는 상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44,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48,000원 돌파한다면 2차로 5만 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손절 라인 37,500원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을 하나만 더 설명을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아쉬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저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문의가 많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가온칩스 전문가님께서 모든 이렇게 알려주시는 종목들에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이 가온칩스 특히나 좀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그 하락장 속에서 이 종목은 한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리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온칩스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내에서도 디자인하우스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가온칩스도 앞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구간도 충분히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가온칩스를 이야기를 드렸던 시점 내에서도 이미 디자인하우스와 파운드리 사업은 앞으로의 수급과 방향성과 이런 모든 종합적인 내용들이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가온칩스와 AD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턴 어라운드가 아니라 호황이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약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 상단선을 터치하고 그 다크호스 상단선을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이렇게 일시적인 눌림이 있었어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건 이미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 가격은 충분히 싸다라는 마인드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일 어쨌든 시장이 눌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저렴하다. 45,000원대 부근 구간까지도 반발적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의 물량 이탈은 없었다. 여전히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나타낼 가능성 또한 있다 보니까 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변함없이 58,000원대 구간, 57,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가온칩스 너무 네. 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온칩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지금 오늘 가온칩스 한 3%대 약세로 출발하면서 49,4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의 얘기 들으면은 이 가온칩스의 주가는 현재 거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할인을 하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나오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현재 71,400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과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바로 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참고하신다면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무료 방송 시청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면은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팍스탁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9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홈페이지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시청 가능하시고요. 회원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커피 기프티콘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날씨도 무덥고 또 아직 아침이라서 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8월 시장에 대한 대책까지 알차게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또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날씨가 덥지만은 이열치열로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HBM 그리고 DDR5 모멘텀 있는 SK하이닉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장비 관련된 종목이었죠. 미래컴퍼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